안녕하세요. 땅땅교실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필입니다. 네. 오늘 좀 보니까 몸이 좀 많이 부하시네요. 아, 이거 촬영한다고 네. 다이어트 며칠 했습니다. 요새도 가면 영남대에서 강의는 하시나 보죠? 네, 이제 지금 학부 네. 수업은 안 하고 네.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강의 하시는 거죠? 주로 뭐 부동산 기초이론, 감정평가 관련한 여러 가지 부동산 이론에 대해서 네네.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죠. 감정평가사가 일반인들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아마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주로 뭐 어떤 일을 하시면서 계시는 거죠? 일반인들은 감정평가사라 하면 이제 좀 마주칠 일이 잘 없죠. 네. 대구에 한 300명 정도 이제 네. 되는데.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산들에 대해서 어떤 과세의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 업무, 개별주택. 공시지가가 뭐죠? 우리나라 전체 땅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상가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때로는 어떤 전문기관의 어떤 기초 가격을 산정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알고 있는 게 공시지가 업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럼 공시지가를 우리가 산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세금 취득세나 뭐 보유세나 이런 걸 매기는 값죠? 주로 이제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죠. 국토부 장관이 매년 전국의 토지의 표준적 이용 상황에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해 놓으면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개별 공시지가를 그걸 기초로 산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별 공시지가, 여러분들의 세금, 뭐 의료보험 이런 기초가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러면 또 가격, 부동산 가격 매기는 거 하고, 그 다음 또 뭐 어떤 데서 일을 하시는 거죠? 이제 감정평가라 하면 이제 법률적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의가 어떤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역으로 표시해서 이제 산정하는 업무를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렵네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표준지 공시지가 이제 이 업무도 그렇고. 주로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은행에 뭐 내 돈 다 있으면 좋은데 돈이 없을 경우에 이제 은행에 돈을 빌릴 경우가 있죠. 대출 업무를. 그럴 경우에 은행에서도 무턱대고 돈을 빌려줄 수가 없으니 감정하는 거죠. 이제 감정평가사들의 어떤 기초 가격을 산정을 맡기죠. 그게 이제 저희들이 담보 감정평가라고 하고 이게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돈을 다 갚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이제 경매 감정평가의 기초 가격. 그리고 이제 또 재개발 현장에도 있나요? 재개발 현장에? 재개발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재개발, 재건축,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걸 이제 정비 사업이라 그러는데 이 사업은 이 정비 사업은 여러 가지 어떤 개발 사업의 중에 한 방법인데요. 이 부분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자본이 전체적으로 토지를 때로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정한 바운다리에 있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어떤 토지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들이 자기 물건을 출자를 해서 또 새로운 헌 집을 내놓고 나중에 새 집을 가져가는 그런 개발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헌 집을 이제 그 우리가 그 가격을 정산하실 때 그때 감정평가가 하신다는 거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어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개별 특성에 의해서 자기 부동산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즉 내가 이 조합에 출자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산정을 하고 그걸 기초로 이제 이 당의 사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이익, 이걸 이제 비례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리 가격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가져가는 형태, 그게 이제 관리 처분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소유하고 있던 게 좀 작았으면은 조금 더 제가 좀 더 내놔야 되네. 돈을요. 그 다음에 제가 좀 크면은 다시 돈으로 좀 환산해서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기초가 되는
자료를 이제 저희들이 감정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다 이제. 또 토지 보상도 많이 하시나요? 토지 보상은 일종의 이제 또 전문인데. 전문이. 네. 우리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토지가 필요합니다. 뭐 공산국가라 그러면은 이게 국가 다 땅이지만은 우리나라는 어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돌아가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의 땅이 국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죠. 아유, 그러면 강 박사님 좀 친하게 지내면 혹시 뭐 보상 많이 받는 방법 이런 거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보상 금액은 뭐 근데 오늘 꼭 굳이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보상 금액은 감정평가사가 더 주고 싶다고 더 주는 건 아니고 어떤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인데 의뢰를 하는 거죠. 담당 공무원이나 보상 담당자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어떤 그 분야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 주민들이 추천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행위를 하는 주체만 감정평가사를 하는 게 아니고 보상받는 사람도 자기가 이제 감정평가사를 같이 의뢰해서 그러면은 뭐 한 2배수 아니면 3배수로 감정을 이제 이렇게 할 수 합니다. 있나 보죠? 그 감정평가사 선정 업무는 사업 시행자, 즉 국가나 LH 같은 공사에서 그분들을 사업 시행자라고 명하는데 그분들이 한 업체를 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과반 이상, 면적의 과반 이상의 토지 소유자 추천에 의해서도 한 업체를 정하고 시청, 즉 광역자치단체, 도지사가 또 한 업체를 정하고 이렇게 해서 대부분 대형 공익사업일 경우에는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들은 뭐 감정평가사를 만날 일이 잘 없겠는데요? 잘은 없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세금 관련해서 이제 세무사들의 전문적인 어떤 그 고언을 듣습니다만은 그 기초가 되는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정려나 상속 같은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없습니다. 그 거래 금액이 없을 경우에 이제 법률상 감정평가사도 인정을 해주고 또 이제 그 여러분들은 아마 뭐 부부 사이 좋으시죠? 아이 뭐 나쁘지 좋다고도 말하고 지도 못하겠고 간혹 부부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갈라서야 되는데 집을 재산 다툼이 있죠. 네네네. 재산 다툼의 기초가 되는 것도 저희들이 소송 감정 평가를 하고 또 상속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속 피상속인들의 기초가 없으니까 옛날에 상속을 받았는데 지금 제가 그걸 이제 매도하려고 하니까 금액을 얼마를 정할 거냐 이럴 때 조금은 개념이 다른데 다툼이 있을 때 심판 보는 역할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재산 분할 형제지간에도 재산 분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새 그런 그리고 부부지간에 이혼을 하면 재산 그런 기초가 되는 가격도 저희들이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일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그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들인데 조언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어떤 경제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 이해 다툼이 있다든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재산의 어떤 균형을 고르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 전문가인 법률로서 감정평가사가 거기에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편할 겁니다. 금액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뭐 자기네들 멋대로 땅이 얼마고 건축이 얼마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감정평가사가 공인으로서 딱 가격을 정해가지고 제시를 해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일정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경제구조이니까 거래할 때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매도자 매수자의 어떤 희망 가격에 의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해서 결정이 납니다. 근데 이제 국가라든지 공공단체라든지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기초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처음에
강의라기보다도 네, 서로 방송, 이런 부분에 네. 대해서 방송에 네, 대해서 얘기할 때 네. 고민을 했죠. 사실은 이 얼굴 큰 놈이 여기 네.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큰 분이 오시니까 오늘 너무 즐겁습니다. 우리 이제 방송국에 출연하시는 분들이 다 날씬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푸근하시죠? 네, 그래서 좀 맞죠. 근데 뭐 오늘 뭐 부짐하신 분 오셔가 뭐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하고 네.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이런 네. 부분입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은 사실은 단위가 큽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일생일대에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쉽게 그런 네. 결정을 하는 경우도 네, 있고 네. 해서 네.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네. 대부분 다시 네. 기초적인 원점에서 분석을 해보면은 왜 이런 부분을 놓쳤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얼마 전에 이제 부동산 상승기였잖아 몇 년 동안요. 그러니까 뭐 묻지마 투자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가 그냥 뭐 분양팀의 이야기 듣고 아니면 중개사 이야기만 듣고 또 막 투자를 해가지고 근데 또 실제로 그분들이 수익을 많이 올렸어요. 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지금 뭐 분양이 또 많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락기에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이럴 때는 잘 뭐 선택하지 않으면 손실까지 볼 것 같아요, 지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몰라요. 아, 그렇지만 이제 네. 제가 봤을 때 네. 꼭 이것만은 좀 알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네. 그 부동산을 보기 전에 네.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고유한 특성에 사람을 만남으로써 생기는 또 네. 특성이 있고 우리가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초적 부분에 네. 대해서 한 번 정도는 네.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는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가 부동산 기초적인 이론 부분에 대해서 네. 우리 고 여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그러면 뭐 저희 방송국에 이제 자주 나오실 것 같은데요? 자주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할 수 네. 있는 부분이 네. 그동안 제가 부동산 공부를 뭐 네, 한 네. 30년, 뭐 40년 다 돼 갑니다만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저는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네,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